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기권과 날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화 수증기량과 습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물을 담은 두 개의 컵 중 하나에만 수조를 덮으면 수조를 덮은 컵의 물이 수조를 덮지 않은 컵보다 더 적게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조로 덮지 않은 컵에서는 증발이 계속 일어나 컵 속의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공기 중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컵 속의 물 높이가 계속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수조로 덮은 경우에는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아 물의 높이가 거의 줄지 않은 것입니다. 일정량의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수조 안의 공기는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수증기를 더 이상 포함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고, 공기 1kg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화 상태에서는 정말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증발은 물 표면에서 물 분자가 떨어져 나와 수증기로 변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이고, 응결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물은 증발되기도 하고 응결되기도 하는데, 불포화 상태에서는 증발되는 양이 응결되는 양보다 많아 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공기가 포화 상태일 때는 증발되는 양과 응결되는 양이 같아 물의 양이 줄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포화 상태일 때도 응결과 증발은 같이 일어나며 이때는 응결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탐구를 통해 포화 수증기량과 온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이 끓을 때 나오는 김을 모은 후 고무마개로 막고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하며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플라스크를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하면 플라스크 내부가 점점 맑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물방울이 수증기로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크를 찬물이 담긴 수조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플라스크 내부가 점점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응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공기 온도가 낮아져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데,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슬점은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관계가 깊은데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래프의 A와 B 중 수증기량이 많은 것은 A입니다. 그러나 이슬점은 A가 B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분석하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7.6g/kg입니다. 이것은 공기 1kg 속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7.6g이라는 의미입니다.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14.7g/kg입니다. 어떤 공기의 기온이 30도씨이고 1kg 속에 14.7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공기는 파란색 점에 해당하며 지금은 불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 공기의 온도를 20도씨로 낮추면
포화 상태에 도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기의 온도를 10도씨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10도씨일 때 1kg의 공기 속에는 7.6g의 공기만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기에 포함되어 있던 14.7g 중 7.6g을 뺀 7.1g의 수증기는 응결될 것입니다. 공기가 건조하거나 습한 정도를 습도라고 합니다.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 습도가 높다는 것은 포화 상태에 가깝다는 의미이므로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25도씨 1kg 속 실제 수증기량이 5g일 때 상대 습도는 얼마가 될까요?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이므로 현재 수증기량 5g을 포화 수증기량 20g으로 나눠 100을 곱한 2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봅시다. 기온이 30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60%일 때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일까요? 실제 수증기량은 상대 습도 공식을 변형하면 포화 수증기량에 상대 습도를 곱한 후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 26.5g에 0.6을 곱하면 실제 수증기량은 15.9g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는 하루 중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맑은 날 기온, 이슬점, 상대 습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맑은 날 기온은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고 새벽에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도는 오후 2, 3시경에 가장 낮고 새벽에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습도 변화가 그림과 같은 이유는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하지만 온도가 변함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맑은 날 오후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지만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하므로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새벽에는 온도가 낮아 포화 수증기량은 가장 작지만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하므로 습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슬점은 하루 중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맑은 날은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해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름의 생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